안녕하십니까? 내추럴 보디빌딩학과 총장 기토일입니다. 오늘은 프리웨이트가 머신보다 좋을까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근육과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꾸준히 운동해야 합니다. 파워리프터는 스쿼트, 벤치, 데드를 해야 최대 퍼포먼스를 낼 수 있고, 보디빌더는 무대를 위해 다이어트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훈련 방법에 있어 꼭 해야 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스쿼트는 허벅지를 키울 수 있지만 레그프레스나 헥스쿼트와 같은 다른 운동도 허벅지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파워리프터는 메인 운동을 해야 하지만 머신을 활용해 보조 운동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머신 운동과 프리웨이트 운동이 근성장, 근력, 파워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프리웨이트는 프리웨이트 종목의 근력을 키우는 데 효과적이고 머신 운동은 머신 운동의 근력을 키우는 데 더 좋았습니다. 그러나 두 방법 간의 파워와 근성장 차이는 크지 않았습니다. 즉 근성장을 원한다면 자신이 원하는 운동 방법을 선택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 훈련에서 적용할 때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메타 분석의 결과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각 연구 결과를 비판적으로 분석할 것. 두 번째, 근성장이 모든 근육 부위나 근육군에 모두 적용되는지 생각해 볼 것. 세 번째, 파워리프터들이 보조 운동으로 머신 운동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확인할 것. 네 번째, 프리웨이트 운동과 머신 운동에 대한 효과적인 반응과 부상률을 비교할 것. 다섯 번째, 일반적인 운동인은 머신 운동과 프리웨이트 운동 중 하나를 꼭 선택할 필요는 없다는 것. 메타 분석은 특정 주제에 대한 연구를 모은 후 결과를 분석하는 과정인데요. 연구진들은 위 사이트 데이터베이스에서 기준을 만족하는 연구들을 찾아 체계적으로 검색했습니다. 그 기준은 표 1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분석에는 16개의 연구가 포함되었으며 이 16개의 연구 내에서 연구자들은 프리웨이트 훈련과 머신 베이스 훈련 간의 5가지 다른 비교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매우 직관적이었습니다. 연구 결과의 가장 큰 특징은 특정성 원칙이 적용되었다는 것입니다. 프리웨이트 훈련은 프리웨이트 중량에서 더 좋은 근력 향상을 보였고 머신 훈련은 머신에서 더 좋은 근력 향상을 보였습니다. 그 외에는 근성장, 파워, 그리고 중립적인 방식으로 테스트한 근력에서 프리웨이트 훈련과 머신 훈련 간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표 3은 각 분석에 대한 효과 크기와 신뢰 구간을 보여주고 그림 1, 2, 3은 근력 관련 결과를 나타내며 그림 4는 근성장 결과를 나타냅니다. 앞서 말했듯 이 메타 분석 결과는 매우 직관적입니다. 근력은 훈련하는 운동 방식에 따라 달라지며 근성장은 기계적 긴장을 통해 이루어지고 이는 프리웨이트든 머신이든 관계없이 비슷하게 증가합니다. 이 결과는 운동하는 사람들에게는 희소식이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운동 방식을 선택할 때 더 많은 선택지를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각 연구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훈련 상태와 테스트된 운동 또는 근육군에 대해 논의하고 실제 적용에서의 차이점을 다룰 예정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우리가 강화시키고 싶은 특정 운동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파워리프터는 스쿼트, 벤치, 데드를 훈련해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근력 향상의 특정성은 훈련된 사람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 연구에서는 프리웨이트 스쿼트를 훈련한 중고급자가 8주 동안 원RM이 21.3% 증가한 반면 스미스 머신을 사용한 사람들은 13.1%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머신을 베이스로 훈련한 그룹이 프리웨이트를 주로 훈련한 그룹보다 스미스 머신 벤치프레스에서 더 큰 향상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질문은 리프터는 얼마나 자주 메인 운동을 해야 할까요? 입니다. 매일 스쿼트를 하는 것이 원RM을 증가시키는 좋은 방법이라는 연구도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거나 최적의 방법은 아닙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6개월 동안 웨이트 경험이 없는 남성들이 주 2회 스쿼트를 하면서 10주 동안 12세트를 했을 때 스쿼트 원RM이 31.5% 향상되었고 주 2회 레그프레스를 하면서 10주간 12세트를 했을 때는 7% 향상되었습니다. 또 스쿼트와 레그프레스를 각각 6세트씩 주 2회 훈련한 그룹은 두 운동을 모두 병행한 그룹보다 적은 훈련량으로 스쿼트 원RM이 19.8% 향상되었습니다. 한편 레그프레스 원RM 향상은 훈련 방법에 관계없이 비슷했습니다. 스쿼트만 훈련한 그룹은 34%, 레그프레스만 훈련한 그룹은 34.2%, 스쿼트와 레그프레스를 훈련한 그룹은 31.1% 증가했습니다. 이번 메타 분석에서는 머신 기반 훈련이 머신 훈련에서의 근력 향상에 더 효과적이라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에 따르면 더관절 운동인 스쿼트에서의 근력 향상이 단순 관절 운동인 레그프레스에서도 근력 향상으로 이어졌지만 레그프레스에서의 근력 향상은 스쿼트와 같은 더관절 운동에는 잘 이어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오늘 같이 본 논문에서 우리는 특정성 원칙에 관한 결과에 집중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쿼트, 벤치, 데드의 원RM에 관심이 없거나 적어도 파워리프팅을 할 만큼 관심이 없습니다. 대신 웨이트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인 근력을 키워서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일상적인 활동을 더 잘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는 장보기를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옮기는 것이 근력 테스트로 자주 사용됩니다. 좋은 소식은 이 메타 분석이 머신과 프리웨이트 모두가 장보기를 하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활동에서 근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을 더 많이 차에 싣거나 집에 더 빨리 들여놓는 것이 작은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런 일반적인 근력 향상은 파워리프팅 외에도 삶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림 3에서 중립적인 근력 테스트에서는 머신 베이스 훈련이 가장 큰 효과를 보였지만 분석에서 효과 크기가 거의 없어서 프리웨이트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루마니안 데드를 한 그룹과 머신 베이스 백 익스텐션을 한 그룹을 비교했는데 중립적인 근력 테스트는 머신 기반 백 익스텐션 운동에서 여러 각도에서 측정하는 것이었고 그 결과 머신 베이스 백 익스텐션을 한 그룹이 약 13%더 높은 토크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 테스트가 정말 중립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머신 기반 그룹은 10주 동안 계속 훈련했지만 루마니안 데드리프트 그룹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백스텐션 그룹은 주로 하체를 훈련한 반면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는 햄스트링도 훈련했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가 중립범주에 포함되기 어려운 것 같고 이 연구를 제외하면 그림 3은 중립적인 근력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프리웨이트 훈련이 더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반적인 근력을 향상시키고자 할 때 프리웨이트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증거는 부족합니다. 즉, 머신 기반 훈련도 여전히 의미 있는 정도로 근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표 3과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금비대 결과는 총 3개의 연구에서 나온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으며 효과 크기에 대한 95% 신뢰 구간은 마이너스 0.52에서 0.55 사이입니다. 즉 신뢰 구간의 범위가 넓기에 데이터로부터 확실한 결론을 얻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또한 5개의 결과 중 2개는 제지방량을 측정한 것이고 나머지 3개는 근육의 두께를 측정한 것입니다. 금비대를 분석에 포함된 연구는 표 4에 있습니다. 금비대 결과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 어렵지만 이 연구는 재미있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 연구는 웨이트 경험이 있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한 근성장 연구로 남성과 여성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별을 나누어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프리웨이트 그룹과 머신 그룹 간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 연구의 연구진은 각 그룹에서 스쿼트와 벤치 외에도 다양한 보조 운동을 사용했음에도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두 그룹의 세트와 반복 횟수를 똑같이 맞췄지만 토탈 볼륨을 통제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프리와 머신에서 사용하는 절대 중량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방식이 훈련 시간은 같게 만들기 때문에 실제 상황에서 유효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법이 꼭 프리웨이트 스쿼트 5세트를 레그 익스텐션 5세트로 바꿀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스미스 머신 스쿼트 5세트를 프리웨이트 스쿼트 5세트로 바꾸는 것은 대퇴사두근 성장에 적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미스 머신 스쿼트와 프리웨이트 스쿼트가 모든 하체 근육에 똑같은 근성장 효과를 주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스미스 머신 스쿼트와 프리웨이트 스쿼트의 근전도 활동을 비교했는데 프리웨이트 스쿼트를 할 때 가장 익은 햄스트링 내측 광근, 외측 광근에서 더 많은 근전도 활동이 일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다관절 운동과 단순 관절 운동을 세트와 반복 횟수를 동일하게 맞췄을 때 머신 기반 훈련과 프리웨이트 훈련에서 근성장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성장을 목표로 하는 일반적인 사람이나 보디빌더는 자신이 선호하는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미스 머신 스쿼트와 같이 머신 운동을 할 때 모든 근육군에서 같은 정도의 근성장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 메타 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특정 운동에 힘을 키우고 싶다면 그 운동을 훈련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머신 운동이나 프리웨이트 운동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해도 근력과 근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웨이트 훈련이 부상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프리웨이트 훈련과 머신 운동 간의 부상에 대한 직접적인 비교는 없지만 이 연구에 따르면 1990년에서 2007년까지 미국 응급실에서 발생한 웨이트 훈련 관련 부상의 90.4%가 프리웨이트 훈련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상의 대부분은 덤벨을 떨어뜨린 경우나 바벨 혹은 덤벨에 깔린 경우였습니다. 덤벨을 떨어뜨리는 사고는 중고급자에게는 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웨이트가 부상에 더 많이 관련될 수 있지만 이건 잘못된 운동 방식에서 비롯된 부상입니다.
결론적으로 초보자는 올바른 기술을 배우고 특히 숙련된 동작을 할 때 너무 고중량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을 계속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운동을 지속하는 이유는 운동이 얼마나 즐거운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연구는 프리웨이트와 머신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느껴지는지 확인했는데요. 연구 결과 참가자들은 스쿼트와 벤치를 포함한 프리웨이트 운동이 더 힘들다고 느꼈지만 더 즐겁다고 평가하고 훈련 후 기분이 더 좋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는 훈련 경험이 2년인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프리웨이트 운동을 선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초보자들이 프리웨이트와 머신 운동을 비교했을 때 두 운동에서 비슷한 즐거움을 느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은 처음에는 머신을 사용하고 점차 프리웨이트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리웨이트 운동과 머신 운동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각각의 목표에 맞게 조합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파워리프터는 스쿼트, 벤치, 데드를 많이 하지만 보조 운동은 머신을 주로 할 수 있습니다. 대회가 많이 남아있을 때는 이런 방식이 근육을 키우는 데 더 좋습니다. 하지만 대회가 가까워지면 대회에서 더 도움이 되는 프리웨이트 보조 운동을 우선해야 합니다. 비슷하게 바벨 운동을 좋아하는 보디빌더도 프리웨이트 운동을 포함시키되 머신을 통해 다양한 근육군을 더 잘 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강의를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에 따르면 스트렝스는 훈련한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프리웨이트 운동과 머신 운동을 비교했을 때 스트렝스는 훈련 방식에 따라 다르지만 근성장과 파워는 두 가지 방식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다. 두 번째, 특정 운동에서 힘을 키우고 싶다면 그 운동을 해야 하지만 근성장과 힘을 키워 일상활동을 더 잘하려는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운동 방법을 택하면 된다. 세 번째, 결국 프리웨이트 운동과 머신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반드시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 문제는 아니며 파워리프터는 스쿼트와 벤치와 같은 기본 운동을 하면서 머신 운동을 보조적으로 할 수 있고 보디빌더는 프리웨이트 운동과 머신 운동을 함께 사용해 모든 근육을 고르게 훈련할 수 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